오늘 만나보실 모델, 저에게는 조금 익숙한 차 중에 하나인데요. BMW 3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가장 대중적인 320i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이죠. 예전에는 320D라는 모델이 인기가 많았었죠.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좋은 연비를 내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에 준하는, 때로는 더 좋은 연비를 내면서 여기에 성능까지 가미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는 330인데요. 자, 그럼 BMW 33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LCI 버전의 3 시리즈입니다. 이번 모델은 M 스포트 패키지가 적용된 330i인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모델이죠. 디자인부터 강렬한데요. 이전에 보셨던 320i와 비교해 볼까요? 헤드램프의 형상은 같지만 블랙 컬러의 그릴 덕분에 강한 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범퍼도 많이 다르죠? 라디에이터를 식히기 위한 공기 흡입구 면적은 유사해 보이지만 번호판 주변에 블랙 패널을 넣어 고성능 모델 같은 이미지를 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각을 많이 사용해 공격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 M 스포트 패키지의 매력으로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측면인데요. 기존과 같죠? 늘씬하게 잘 뻗은 바디라인인데요. 이번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전면 팬더에 충전구를 갖춘 것이 특징이죠. 휠 디자인도 다르죠? 지금 보시는 것은 19인치의 791M 스타일 휠입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5인데요. 300마력대까지 무난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여름용 타이어죠. 승차감이나 정숙성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뒷모습도 상단 부분은 동일하지만 범퍼 디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 트림의 디자인이 고급화를 지향했다면 M 스포트 패키지는 하단 부분에 블랙 패널을 넣어 강한 느낌을 보여주니까요. 다소 복잡해 보이는 느낌도 있죠? 스포티한 매력이 큰 만큼 그래도 이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디퓨저도 보이는데 에어로다이나믹 측면에 도움을 주기보다 멋을 위한 구성이고요. 실내는 최신 BMW 스타일 덕분에 커브드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운전자 취향에 따라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요. 우측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것인데 ID8을 사용합니다. 제 차도 이 방식이라 익숙하긴 한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좋은 편은 아니죠. 공조장치 제어 때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상급 모델은 8.5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3 시리즈는 하드웨어 스펙이 부족해 8.5로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부가 기능으로 히팅 스티어링 휠과 시트가 있는데 상급 모델은 히팅 설정을 5단계로 할 수 있지만 330i는 3단계까지 가능하죠. 스티어링 휠이 단조롭죠? 그래도 M 스타일입니다. 가격이 2배 비싼 M3 것과 동일한 스타일인데요. 카본 패널 사용 유무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페달은 알루미늄 장식이 들어가 멋스럽고요. 조작성도 무난합니다. 센터 패시아 중앙에는 공조장치의 일부 기능 제어 버튼, 그리고 오디오 볼륨 다이얼이 있고요. 하단에 컵홀더가 있죠? 그 안쪽에 무선 충전 데크가 있는데 디지털 키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카드 또는 스마트폰을 얹게 됩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 계열을 여기에 충전하면 NFC 기능이 고장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물론 다른 기기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이건 아이폰 15만의 문제입니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앞좌석 USB는 A타입이 기본이며 콘솔 안에 C타입이 있습니다. 기어 변속 레버가 작죠? 사용하다 보면 은근히 편합니다. 컵홀더를 이용할 때 레버가 걸리지 않아서 좋고요.
시트는 살짝 단단한 편인데 장거리 주행에는 이런 형식이 더 유리하죠. 시트의 높낮이 조절폭도 무난한 편이었고요. 뒷좌석 공간도 좋습니다. 이번 3 시리즈는 레그룸이 넉넉해 패밀리 세단으로 부족함이 없죠. 백레스트의 각도도 무난하고요. 컵홀더도 있습니다. 뒷좌석 폴드 기능으로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데 시트를 젖히려면 트렁크 안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면 되죠. 트렁크를 볼까요? 외관만큼은 아니지만 반듯한 타입이라 화물 적재가 쉬운 편입니다. 에이다스 성능도 좋은 편인데요. 차간거리 제어도 세련되게 잘하며 차선 유지도 매우 잘 해냈습니다. 특히 AEB가 잘 작동하는데 좁은 공간에 차를 넣을 때 갑자기 팍 하고 서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 주행 조건,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죠. 저 밑에 보이죠? 자,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는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엔진 시동에 의한, 또한 변속에 의한 부가적인 그런 승차감 저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순수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모터만 가지고도 달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모터만 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부가적인 아쉬움은 없고요. 또한 이제 전기차의 장점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 더 빠른 이 반응성을 보여주는 만큼 운전이 편해집니다. 자, 가속 페달 한번 끝까지 밟아볼까요? 자, 지금 속도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이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인데요. 자, 이렇게 쭉 속도를 올려서 뭐 사실상 국내 법규 안에서 이 최고 속도를 충분히 넘나드는 수준을 보여주는 만큼, 네, 뭐 내가 꼭 전기차를 탄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이점을 누리고 싶다면 같은 것들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성능이죠. 자, 지금은 스포트 모드로 돌렸고 엑스트라 부스트라는 이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볼까요? 아쉽게도 지금 보시는 환경과 달리 오늘은 비가 지금 내렸던 상황이라 도로가 조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위험한 주행까지는 아니고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까지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야, 2.0L 엔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펀치력을 보여주네요. 자, 잠시 엔진을 볼까요? 엔진은 2L 가솔린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 모터가 붙어서 시스템 총 출력 292마력을 낼 수 있죠. 순수한 엔진 자체의 출력은 184마력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모터 출력 83kW급이죠. 네, 쉽게 PS로 본다면 약 110마력, 뭐 109마력 정도 되는데 이런 모터가 시너지를 내서 차를 밀어주는 만큼 상당히 시원스러운 가속감을 맛볼 수 있고 덕분에 체감상 능력도 200마력대 후반 또는 300마력대 초반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주행하는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초반에 모터가 쓱 하고 밀어주고 이후에 이 엔진이 개입하면서 한 번 더 차를 견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이점. 뭐 무조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성능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적어도 330이 예전에 그냥 가솔린의 330이라는 모델도 있었어요. 258마력 엔진을 탑재했었는데 확실히 그것보다 차가 잘 나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데, 자, 순수 엔진 출력이 184마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배터리를 다 소진하면 그 출력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기본형인 320i와 유사한 정도 성능,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그거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게 되죠. 자, 320i
그리고 3302 잠깐 무게 차이를 볼까요? 아무래도 배터리 그리고 모터까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3302가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타는 이유가 단순히 이 모터에 의한 가속만은 아닐 텐데요. 주행 연비 부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죠. 자,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막히는 시내 구간 그리고 국도 약간은 고속화된 환경을 만났을 때 정말 이 연비를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운전했을 때 리터당 15km 정도를 우습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정을 하고 이 모터를 통한 어떤 그 전동화 시스템의 이점까지 살려서 주행을 하면 최대 20km대 후반까지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이 배터리 잔량이 충분했을 경우이고, 그러나 BMW가 얘기하는 그 수준의 연비를 사실상 쉽사리 뽑아낼 수 있다는 점,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대략적으로 주행을 해본 결과 리터당 한 18km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요. 제 차도 이제 3리터급이고 조금 달리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확실히 연비 차이는 많이 납니다. 물론 이 가속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300마력대급 그리고 이 정도의 연비를 갖는 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302 의외로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담인데 저희가 다양한 차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최고 점수를 받았던 것도 바로 이 3302였어요. 당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조건을 빼고 평가를 해서 3 시리즈가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이 전동화 이점까지를 넣고 바라봤을 때 상당히 이 차에 대해서 칭찬한 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브루클레인 그레이라는 컬러를 매우 좋아하기도 하고요. 한번 짧게 또 달려볼까요? 오늘 좀 아쉬운 게 지금도 이제 노면이 약간은 젖어 있는 상태고 회복이 되지 않고 있네요. 해가 나면은 이게 좀 빨리 말릴 텐데, 근데 안정감 매우 좋습니다. 안정감이 나쁘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시속 230km를 넘어서니까 약간의 저항감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의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갖출 것들을 다 갖췄고 보여줄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BMW 3302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BMW의 공식 발표는 5.8초입니다. 저희 테스트 결과도 5.82초로 제조사 발표 수치와 일치했는데요. 이 결과는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된 것이며,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면 200마력 미만의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가속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동 성능은 최단 40.1m, 최장 42.5m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름용 타이어인데 제법 길게 나왔죠? 살짝 젖은路面에서 시험한 것이 이유인데, 만약에 마른路面이었다면 대략 36에서 37m 이내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302에 장착된 블루 캘리퍼인데요. 나름대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편이라 반복된 제동 시험에서도 브레이크 자체가 지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스포츠 주행 또한 서킷 주행까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BMW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발진 가속 성능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뽑아내요. 자, 이번에는 핸들링 성능을 보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서 상당히 날카롭게 움직여줍니다. BMW가 잘했던, 특히나 BMW 라인 안에서도 3 시리즈가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 바로 핸들링이란 요소인데, 확실히 마음에 드는 그런 성능을 잘 표출해내고 있네요. 지금은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코너 탈출 때 밟아주면 약간 미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제가 이 차를 저희가 공식으로 소개해드린 건 처음이지만 많이 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路面에서의 성능 의외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이유를 꼽는다면 타이어도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하죠.
자, 전륜에는 225mm, 후륜에 255mm급 19인치 스펙의 휠과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T005인데요. 국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서머 타이어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200에서 300마력대 차량, 여기서 많이 이용하는 타이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기본 스티어 특성, 오늘 뭐 노면이 미끄러워서 스티어 특성을 보기 좋은데 약 언더스티어를 유지하고 있고요. 노면 뮤값이 낮은 상황인데도 상당히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 회사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제네시스가 편의 장비를 잘한다, 인포테인먼트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BMW는 다른 건 몰라도 발진 가속 성능, 그리고 끝내주는 핸들링 성능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프트오프 시험이었죠. 코너링 도중에 갑작스럽게 페달에서 발을 떼서 순간적으로 하중을 앞쪽에 걸었을 때 차량이 불안한 모션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전혀 문제없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꼭 서스펜션이 부드럽다고 해서 차가 뭐 쉽게 미끄러진다든지 후륜구동이라고 해서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공식은 없거든요. 애초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들기 때문이죠. 다만 이 회사별로 이런 시험을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행 안전성을 신경 쓰는 회사들은 이런 항목을 필수 항목에 넣고 있죠. 왜냐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두 이 차를 안정적으로 매우 부드럽게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속대 반응도 물론 좋은 편이고요. 자, 다만 마음에 안 드는 요소도 있어요. 지금처럼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는 마음에 드는 요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 부드럽게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는 별 이질감이 없거든요. 그러나 저속 주행을 할 때 약간의 아쉬움이 나옵니다. 자, 차를 잠깐 세웠죠.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자, 차가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뭐 정지하고 이 과정에서 큰 불만은 없는데 초기에 지금 같은 경우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초기 캘리퍼를 압박하는 이 힘이 많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차를 세우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차가 갑자기 팍 하고 쓰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 차에 계속적으로 적응을 한다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초반에 이 캘리퍼가 조금 더 빨리 압박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승차감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되네요. 또한 이 조작을 할 때 저속에서는 약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 하이브리드 모델들처럼 뭐 스프링을 밟는 것처럼 뭐 탱탱거리는 그런 현상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3 시리즈의 최고 이점이라면 뭐 엄청나게 지금도 이제 노면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돌렸을 때 이 핸들링이라는 개념,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뭐 가령 스티어링 휠을 한 2도 3도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내가 원하는 그 라인에 따라서 차량 자체가 정말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확하게 원하는 궤도를 그려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를 잘 만들면 이런 핸들링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게 되고요. 물론 뭐 포르쉐 같은 모델들도 당연히 잘하긴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특히 이런 핸들링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차를 팔기 어렵거든요. 물론 국내에서는 통풍 시트, 히팅 시트, 히팅 스티어링, 뒷좌석 열선만 있으면 차를 팔 수 있습니다. 뭐 농담이지만 이거 사실 완전한 농담은 아니에요. 스티어링 휠 그리고 가속 페달 온오프에 따라서 이 차체를 진짜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행복입니다. 꼭 가속이 빨라서 물론 뭐 빠른 게 좋기도 하지만 그런 것 외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자동차에는 상당히 많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때로는 사운드 시스템이 좋아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모델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성능에 대해서는 좀 무난하긴 해요. 다만 승차감 측면에서 일반적인 세단 대비 조금은 하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특히 이 뒷바퀴가 넘고 나서 착지를 할 때, 여기서가 승차감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단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할 때 아주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아기들이 되겠죠. 그때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인치만 해도 이거보다는 승차감이 좋아질 텐데, 아무래도 요즘 시장 상황이 큰 휠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승차감을 타협하고 때문에 이런 휠을 쓰는 그런 차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오늘 만난 BMW 3 시리즈, 정확히는 330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최고 수준의 연비 그리고 퍼포먼스, 배터리 있을 때의 이 밀어붙이는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리어 휠을 마음껏 날리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하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320i보다도 좀 더 제한적인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특성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나 이 차 자체를 순수하게 성능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예산을 늘려 340i를 택하는 것이 만족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근데 연비라는 조건,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 정말 이 전기차의 이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 이처럼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이점을 두루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재 타고 있는 330e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승차감 자체가 이 평균, 이 동급 모델 대비 매우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3 시리즈 모델 중에서도 이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에서 약간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의 이 특징을 확실하게 아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BMW의 잘 달리고 연비 좋은 특별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330e를 만나봤습니다. We going up, we take it down, let's spice it up, baby, right here and now, hey, nothing could be bad. 평상시에는 집에 잘 달리는 3 시리즈가 하나 있긴 해도 일상용으로는 정말 타고 싶은 저로서는 최고의 3 시리즈네요.